과부 며느리와 시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아들 하나를 키워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 며느리를 얼마나 잘 맞아들였는지 그 며느리의 살림 솜씨며 시부모에 대한 효심이 깊어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런데 며느리를 본 지 3년 만에 갑자기 아들이 죽고 며느리는 청산과부가 되고 말았다.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뒤 문 밖에도 안 나가고 수절하고 지냈지만 항상 시부모의 마음에는 저 며느리가 내 집에 계속 있을까? 과연 우리 집 귀신이 되어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귀거하는 방을 한 번씩 휙 둘러보고는 했다. 하루는 며느리의 방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 가만히 들여다보니 며느리가 베개를 세워놓고 그 베개에 살아있을 때 남편이 입던 옷과 갓을 씌워놓고는 품어 보기도 하고 끼고 눕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지켜본 시아버지는 아차 싶었다. 새아기가 오죽하면 저런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품고 누웠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니 시아버지는 밥 먹을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것이었다. 내 집이 이제는 망했구나.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한탄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이 모습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겨 당신 하룻밤 사이에 낯빛이 심히 안 좋으시니 대체 어찌된 일인지요? 무슨 근심이라도 생기셨나요? 하고 물었다. 이제 우리 집은 망했소. 내가 어쩌녁에 가보니 새아기가 베개에 제 남편의 옷을 입혀놓고는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질 않겠소. 그 아이가 그렇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 집 귀신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소. 내가 죽어버려야지. 며느라이의 마음처럼 나는 지금 죽고만 싶소. 세상에 그렇다고 내 목숨을 끊어가면서까지 집 걱정을 하면 어쩝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니 그렇게 해보시지요. 그래, 좋은 방법이란 것이 대체 무엇이오? 이제는 우리 집 귀신이 되기는 틀렸으니 말 먹이고 소 먹이는 마부를 불러가지고 돈을 쥐어주고 데리고 가서 살라고 합시다. 그리고 헛장을 해가지고 시체를 만들어 밤새 배를 앓다가 죽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손을 빌리지 말고 당신이 직접 가짜 시체의 염을 하여관에 넣어 장사를 지냅시다. 시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 좋은 방법이라 여겨졌다. 그래, 당신 말에 일리가 있군. 이렇게 두 양주는 의논하여 아무도 모르게 마부를 불러 돈을 주면서 내가 부탁할 말이 있는데 나의 청을 들어줄 텐가?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니 마부는 장가도 못 가고 말이나 몰고 다니던 처지에 굉장한 행운을 잡은 것처럼 여겨져 뜰듯이 기뻤다. 그 달 같은 새댁을 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가. 당장 그렇게 하지요. 내가 살림 미처는 장만해 줄 테니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멀리 데리고 가서 잘 살아야 하네. 시아버지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마부를 보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아프다면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약방문을 구하고 다녔다. 며칠 동안을 그렇게 다니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며느리가 크게 아픈 것으로 믿게 되었다. 그렇게 소동을 피우고 얼마 뒤 며느리가 죽었다고 야단을 내서 온 집안 사람들을 오라고 청했다. 그리고 가짜 시체를 만들어 놓고 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 불쌍한 것에게 다른 사람들은 절대 손대지 마라. 내가 직접 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손대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두 내외가 들어가 염을 하고 관을 짜서 넣었다. 친정집에서도 딸이 죽었으니 오히려 다행이다 싶어 그냥 전약 넘어갔다. 한 3년이 지난 뒤에 시아버지가 서울에 다니러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져 어느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저녁상을 받아 먹다 보니 희한하게도 자기 입맛에 꼭 맞는 것이었다. 그 옛날 며느리가 해주던 바로 그 음식 맛이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밤새 뒤척이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다가 안채를 기웃거려 보니 바로 그 옛날의 며느리가 마루에 앉아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시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들어온 아침상을 그대로 물릴 수도 없는지라 엿수저 뜨고는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집을 나와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다시 죽은 아들 생각이 나서 길 옆에 쌓아놓은 집단에서 지푸라기를 하나 뽑아 목구멍 깊숙이 밀어 넣어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다. 그 뒤 시아버지는 서울에 올라가 높은 벼슬을 하여 잘 살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마부를 남편 삼아 잘 살았다고 한다.